선생님이 1학기 거니까 보자. 첫 번째 이게 첫 단원이 좀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또 보자. 크게. 자, 선생님이 또 설명할게. 또 여러 번 설명하잖아 이거. 자, 입자에 대한 개념. 입자란 게 뭐야? 부피나 아무리 작아도 원자니 분자니 졸라리 작아. 눈에도 안 보여. 뭐 전자현명이 있어야지 보일 정도란 말이야. 그렇지만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입자를 우리는 알갱이를 뭐라 그래? 입자라 그래. 입자는 뭐야? 쉽게 말하면 알갱이야. 한번 보자. 첫 번째. 입자에는 물론 얘 쪼개져. 근데 더 이상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져. 그러나 돌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갖다가 원자라고 했다. 기본 입자야. 이거는 너무 작아. 10의 마이너스 10승리터야. 너무 작으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인다면 눈깔 뽑아야 돼. 미친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 뭘 그려? 원자 모형을 그려. 원자 모형이라고 수소 원자가 제일 작아.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러니까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라고 써. 갖고 우리는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 해서 2H라고 써. 그 다음 산소 원자는 옥시전이니까 O라고 써. 갖고 O라고 쓰는데 1은 생략한다. 그리고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이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분자가 돼. 분자는 이제 원자들이 두 개 이상 모여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H2라고 써. 이해됐어? 그리고 물 분자.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는 물 분자는 H2O야.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어. 하고 이렇게 쓰면 돼. 1은 생략하지. 근데 분자가 원자로 됐지. 그리고 원자가 분자로 됐어. 근데 물 분자 원자일 때 성질 안 나타낸다. 근데 물 분자 끓는 점 100도 어느 점 정도인데 성질 나타내네. 근데 얘가 다시 원자로 분해되지. 그러면 성질 나타내 안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자, 분자는 뭐야?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해됐어? 작은 입자야. 자, 보자. 작은 입자인데, 보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원자 모형, 분자 모형으로 셀 수가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근데 분자가 모여서 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얘가 분자보다는 커. 뭐 있어? 원소. 순수한 철 원자를 갖다 놨어. 철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이 새끼가 철 원자가 졸라리 많이 있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귀찮아. 세기 귀찮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 그래? 그냥 원소기호로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얘는 셀 수가 있어 없어? 너무 많아 셀 수 없어. 그리고 물질 이론은 기본 성분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 고3이 한 50만 명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만 고3 있어? 다른 나라도 있겠지. 그다음에 고3이 너무 많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다 없다. 고3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원소기호. 이해됐니?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되니? 물질이 되고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난다. 그리고 봐봐. 또 뭐가 있다.
자, 원소하고 원자하고 구분 지어보자. 선생님이 이걸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지.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영어 정리를 안 해놓지.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몰라. 그렇지. 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응? 그러니까 과학을 배울 때는 무조건 영어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원자는 실제로는 쪼개지지. 근데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뭐라 그런다? 원자라 그러자. 그리고 원소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 정리해줘? 안 해주지. 그냥 선생님 혼자 하다 아냐 수업? 아니면 애들이 들어?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 애들이? 네. 원소는 봐라. 이게 뒤에 또 정의가 나오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지. 그럼 뭐라 한다? 원소라고 그래. 즉 얘들은 이제 더 이상 화학적으로 안 나눠져. 그럼 뭐다? 원소예요. 얘는 화학적으로 나눠지지. 두 가지 이상이 화학적으로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해? 화합물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물은 화학의 아버지급이 있단 말이야. 핸델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님이잖아. 그러면 화학도 아버지가 있어.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졸라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마누라하고 같이 화학적으로 다 분해를 해봤어. 그래갖고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걸 원소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원소 33종을 발견했어. 그 중에 가장 큰 실험이 뭐였냐면, 의미 있는 실험이 뭐였냐면, 주철관에다가 물을 넣고 가약을 했어.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 거야. 그 기체가 수소였어. 그리고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어. 산소가 올라가니까. 물은 뭘로 분해됐네?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됐네? 그러니까 물은 뭐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물은 뭐니? 화학물이야. 수소나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원소라고 해. 이해됐어? 그러면 오늘 배울 게 물질의 변화하고 화학 반응식이 있어. 그만 보자. 자, 물질의 변화에는 크게 무슨 변화하고 무슨 변화가 있다? 물리 반응하고, 물리 변화하고, 물리 반응이라고 해. 화학 반응이 있어. 화학 변화가 있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열심히 한 거야. 봐봐. 물리 변화는 봐봐. 원자구조가 원자별이 그대로. 그대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지. 원자별이 그대로니까 분자 구조가 그대로. 분자에서부터 성질띠지. 분자 간의 거리만, 물분자가 있지. 거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원자별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성질띠지. 뭐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물분자는 그대로다니까? 물분자 간의 거리만 변해. 그러니까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대로. 뭐가 있다? 야, 힘을 줘갖고 우리가 스펀지를 갖다가 눌렀어. 외형의 변화. 또는 운동 상태. 상태 변화. 상태, 외형이나 운동 상태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야, 어른 된다 해봤자 물분자 그대로지.
물이 된다 해서 그대로지. 수증기가 된다 해도 그대로잖아. 성질 변해 안 돼? 안 변해. 근데 화학 변화는 뭐야? 뭐가 있어? 화학 변화는 원자별이 변해. 그러면 전혀 다른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 구조가 변해. 전혀 다른 물질이 되지. 그러면 분자가 성질이 띠잖아. 전혀 다른 물질이 되니까 성질이 어떻다? 변하는 거야. 그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예를 니들이 고등학교 배울 산화환원. 산과 염기가 만나고 중화가 되는 중화반응. 앙금 선생님. 즉, 얘들아, 화학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맛보면 뒤지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맛이 변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기체가 발생하거나 뭐 열이 발생하고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 다 바꿔. 이해됐어? 이것만 써놔. 이것만. 됐어. 이것만 써놔. 오늘 화학 변화를 배울 거니까 화학 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야 되지. 아이씨, 이거 대장 내시경 받는다고 오늘부터 뭐냐 그거 아니라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아니 월요일 날 하는데 음식 조절을 해. 씨 있는 건 다 먹지 말아요. 깨 같은 것도. 이거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뭐 하십니까? 그러나 저 산화역 오른쪽이 뭐냐? 환몇 뭐냐고? 환원 변화 아니야? 환원? 환원이겠지? 맞지. 야, 지금 어느 거 알았어. 날 풀리면 갈게. 응? 알았어. 알았어.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야, 뭐 먹었느냐? 먹지 마세요. 라면 먹어도 되는데 건더기 스푼 열지 마. 그러니까 미역 같은 거 있잖아.
뭐 검은색으로 있잖아. 밥도 흰쌀만 먹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미역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영종인 줄 알잖아. 깨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어차피 관장에서 그런 거 다 빠지지 않아요? 관장하면서? 그런데 속에까지 남아 있을 수 있지. 아,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흰쌀 미역 먹으라 했는데 귀찮잖아. 그냥 밥만 흰쌀밥 있잖아. 밥 말아갖고 간장에 찍어 먹었다니까. 졸라 귀찮았다. 짜증나더라. 이따가 그 바나나를 사갖고 가야 되겠어. 바나나는 과일은 이제 씨만 안 먹으면 된다. 키위 먹으면 안 되겠다. 키위는 졸라 심하잖아. 딸기. 딸기, 키위, 먹지 말아야 될 거 많다. 감자는 먹어도 되는데. 자, 보자. 자,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인데 이 단원이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를 배웠다. 금방. 자, 물질의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 유무에 따라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로 나누지. 물리 변화는 원자 자체가 별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단지 분자 간에 뭐만 바뀌어? 거리. 그렇지. 분자별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분자는 그대로고 물 분자 사이에 거리만 바뀌니까 얘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분자가 안 변하니까 성질이 안 변하지. 성질이 그대로지. 그래갖고 뭐야? 외형의 변화 또는 운동 상태라든지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상태 변화야. 그러니까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화학 변화는 원자별이 변하면서 분자 구조가 변해. 즉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구조가 변하니까 성질이 어떻다? 변하겠지. 라고 뭐 했다? 산화반응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이 있는데 첫 번째 보자. 거기에 물리 변화를 봐봐. 물리 변화. 물리 변화를 봐봐. 물리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화학 변화하고 물리 변화가 있는데 성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로 나눈다. 그러면 붙여봐. 첫 번째 물리 변화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우리가 힘을 주어서 캔을 찌그렸어. 근데 캔이 알루미늄이 다른 물질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외형만 변하는 거잖아. 컵이 깨져. 근데 그 유리가 다른 걸로 변해? 아니잖아. 물리 변화다.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빈 음료수 캔을 갖다 찌그러뜨린다. 얘는 성질은 안 변하고 외모만 모양만 변하는 거지. 또는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아이스크림이 녹아. 융해야 고체에서 액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봤자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야. 단맛은 나. 그리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지. 액화지.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변한 거야. 그 물질의 물 분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다. 얘도 물리 변화다. 그리고 물을 끓이면 순위가 되지. 기화되지. 액체에서 기체로 됐다 뿐이지. 그래갖고 물 분자 사이 거리가 변했다 뿐이지. 물 분자 자체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성질이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도 물리 변화다. 성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산. 확산이라는 건 뭐냐? 확산이 뭐냐? 자, 용질이 있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 퍼져나가는 거야. 야, 뭐냐면 이런 거야. 용매 이렇게 소금을 물에다 녹이지. 그러면 소금물이 되지.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는 놈이라 해서 용질. 물은 녹이는 놈이라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 해서 용매.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용해. 그리고 우리 수용액을 갖다가 용액이라고 해. 그러면 봐봐. 이때 용매가 불규칙하게 운동해.
그러다 보니까 이 용질이 막 퍼져나가. 우리가 냉면에다가 식초를 뿌리지. 그럼 절체는 이쪽만 쉬었다가 전체가 다 쉬게 되지. 왜? 얘가 확산을 했기 때문에 식초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퍼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해도 야 소금 조금만 탄다 해서 덜 짜? 아니지 다 짜게 되지. 성질 변해 안 변해? 신게 짠 게 안 변하지. 그러니까 분리변. 그래도 방울 꼈어 내가. 그러니까 방구 향이 여기에 다 퍼지지. 그것도 확산이야. 잉크를 떨어뜨리지. 그 잉크가 전체 물이 잉크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것도 다 확산이다. 물리변화다. 그래갖고 물에 잉크를 퍼뜨리거나 퍼지거나 향수 가게를 열어서 놓아두면 향수 냄새가 퍼지는 거 다 확산이다. 그리고 설탕물의 용해. 설탕물에 물에 넣으면 용해가 된다. 뭐 어디는 짜고 어디는 안 짜? 아니지. 균일한 물이지. 그냥 단지 그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간 것 뿐이야. 물질이 변한 게 아니야. 야, 그냥 맛봐도 단맛인데 물에 녹였어. 물에 녹여도 무슨 맛이야? 단맛이 있잖아.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물리변화다. 근데 이건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요새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유행했지. 야, 설탕을 넣고 숟가락에 넣고 녹였어. 그러면 걔는 뭐야? 물리변화요, 화학변화요? 물리변화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가열했더니 탔어. 그럼 뭐야? 화학변화. 왜?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잖아. 중요해. 야, 숟가락 위에 설탕을 넣고 설탕을 액체로 만들었어. 단맛이 나지. 그럼 얘는 물리변화야. 근데 더 오래 가열했더니 설탕이 검은색으로 타버렸어. 그건 뭐다? 쓴맛이 나니까 화학변화, 성질변화. 이해됐어? 얘 나왔잖아. 자, 봐봐. 왼쪽 플러스 강의 봐. 오른쪽 플러스 강의 봐봐. 설탕을 가열할 때 변화. 물리변화는 설탕을 고체를 약한 물에 가열하여 설탕이 다 녹는다. 액체가 된다. 단맛이 나지. 성질 안 변했지. 그러니까 물리변화야. 근데 녹은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하면 설탕이 검은색으로 변하지. 단맛이 안 나고 쓴맛이 나지. 이건 뭐다? 화학변화야. 성질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물리변화의 여러 가지. 오일을 썬다. 썰지. 그러면 모양이 변하잖아. 오일은 그대로 오이야. 그리고 달걀이 깨지지. 그리고 젖은 빨래가 마르거나, 용광로에서 철이 녹거나,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 거, 수증기를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되거나, 드라이아이스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 간은 철을 뭉쳐서 강철성으로 만든다. 그리고 훗날 촛불의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자, 오일을 썬다는 모양 변화, 달걀이 깨진다 모양 변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상태 변화, 용광로에 철이 녹는다 상태 변화, 그 다음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상태 변화, 수증기에 연결하여 구름이 된다 상태 변화,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상태 변화,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성을 만든다 모양 변화,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이거는 상태 변화지. 이해됐어? 이것들은 물리변화야. 구분하는 거 시험도 나온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구분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화학변화고. 얘는 성질이 그대로야. 화학변화는 선생님 뭐라 했어? 원자별이 변해. 분자 구조가 바뀌어. 분자가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지.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되버리니까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한단 말이야. 얘는. 자, 원자별이 변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분자가 새로운 놈이 돼. 분자 구조가 변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려는 거니까 당연히 성질이 어떻다? 변하겠지.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게 물리 변화고 성질이 변한 게 뭐다? 화학 변화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화학 변화 A 봐봐. 화학 변화는 선생님 뭐라 했어? 아까 시네 색이 변화. 어? 색 변화. 맛 변화. 열과 빛이 발생해. 앙금을 생성하거나. 앙금이라는 건 뭐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지. 기체 발생하거나. 그러면 다 화학변화야. 어? 이해되니?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하지. 자, 양초가 타가면서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메테인이 연소하여 열과 빛이 난다. 가로 열고 열과 빛의 발생은 연소라고 그래. 탈물질이 연료 같은 게 빛과 열을 내면서 타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그걸 연소라고 그래. 연소는 무조건 뭐다? 화학변화다. 그 다음 앙금이라는 건 뭐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지. 자 봐봐. 염화 질산 분하고 염화나트륨을 섞지. 그러면 앞에 게 양이온, 뒤에 게 음이온이단 말이야. 얘들끼리 다시 결합하면 의미가 없지. 이렇게 해서 결합해. 뭐 어떻게 돼? 야, 읽을 때는 양이온 먼저 쓴다. 양이온, 음이온이야.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 어떻게 읽어? 이게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근데 음이온은 화를 붙여야 돼. 근데 산소하고 염소는 소자 빼고 산화은, 염화은, 염화를 붙인다. 나 잡냐? 잡아? 정신 차리마. 그리고 얘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아. 화살표 밑으로 하지. 그러면 앙금이야. 화살표 위로 하지. 기체. 완전히 새로운 놈이 됐잖아. 원자배를 바꾸면서. 이런 게 화폐가지. 앙금이지. 흰색 앙금이야.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건 AgCl. 염화은, 흰색 앙금. 바륨하고 칼슘이 탄산이온, 황산이온하고 결합할 때 탄산바륨, 황산바륨, 탄산칼슘, 황산칼슘 전부 다 흰색 앙금이야. 그리고 아이오딘하다. 얘는 노란색 앙금이야. 이 정도만 알면 돼. 이해됐니? 옆에다 써라. 요새 임창동이 선전하는 흰짬뽕 먹을까? 그럼 되겠지. 아까 치면 집에 있잖아 라면 있잖아 짜파게티 있잖아. 짜파게티는 검은색이잖아. 갖고 짜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 진짜. 자 보자 이제 그다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화학 변화에 기체 발생하는 경우 야 과산화수소는 상추의 부위에 바르지.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상처 부위에 바르죠.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는 효소가 있어. 효소가 있어갖고 가만히 놔두면 과산화수는 야 H2O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다 해서 과산화수가 그래. 근데 얘가 가만히 놔두면 뭐로 분해돼? 물하고 산소로 분해돼. 과산화수는 가만히 놔두면 물하고 산소로 분해돼. 전혀 다른 물질이 됐지. 과산화수하고 뭘로 됐어? 물하고 산소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변한 거야. 화학하는 거야. 근데 이건 가만히 놔뒀지. 천물이 그래. 너무나 느리게 일어나. 근데 우리 있잖아. 과산화수소가 소독량이지. 우리 상처 난 데 뿌려. 공기가 뽀글뽀글하면 기포가 올라오지. 그 기포가 뭐야? 산소인 거야. 이해되니? 아까 이 산소가 활성화 산소야. 얘가 소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영애가 막 화장품 선정하면서 저는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그랬잖아. 과학적으로 말하면 독한 년이에요. 미안해. 근데 사람 몸에는 이게 우리 몸에는 상처 난 데 뿌리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효소가 있으면 얘가 빨리 보내줘. 그러면서 산소가 생기니까 이걸 산소가 소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도 화학 반응이지. 이해되니? 그리고 달걀 껍데기 뭐로 돼 있냐 얘들아? 탄산칼슘, 석회석이야. 얘를 갖다가 뭐하고 반응하면? 염산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무조건 얘들아 탄산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뭐가 발생해? 얘가 얘한테 O를 줘버려. 지는 CO2가 되고 얘는 H2가 돼. 그리고 나머지 염화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러면 완전히 다른 놈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화학 변화지.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화학 변화다. 이해됐어?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선생님 말했지 냄새, 맛 등의 변화도 뭐다? 화학 변화. 철이 녹쓰는 거 색깔이 변했잖아. 철이 붉은색으로 됐지. 그러면 화학 변화에 녹쓰는 거 산화된 거야. 과일이 사과 깎아놓으면 갈변이 됐지. 이것도 과일이 익는 거라든지 김치가 씌어지는 거. 야 맛이 변하지. 신맛이 나지. 이것도 화학 변화야. 과일이 익는 거 또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하는 거.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화학 변화다. 이해됐어? 네. 즉 선생님 말했지. 연소,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 또는 앙금 생성 또는 기체 발생 그리고 맛, 색깔, 냄새가 변하는 게 뭐다? 화학 변화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옆에 보자. 화학 변화에 여러 가지 있다. 종이를 태운다. 연소지. 음식물이 부패되지. 이것도 부패되면 맛이 변하는 거야. 또 후라이팬에 달걀이 익는 거. 그 다음 발포종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얘도 화학 변화. 오래된 우유가 상에서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기체가 발생하지. 야, 우유 오래되면 어떻게 돼? 우유곽이 빵빵해져. 왜? 속에서 기체가 발생해.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야, 옛날에 빵은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었단 말이야. 졸라 딱딱해. 바게트로 만들지. 거의 무기야, 흉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냐? 이걸 잘라. 입에다 조그맣게 침으로 녹이는 거야. 녹여서 먹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있지.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얘를 넣고 가열하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러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빵이 부드러워진다. 기체 발생했지? 얘도 뭐다? 화학 변화야.
이해되니? 그 다음 보자. 또 알아야 될 게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시 변하지 않는 거하고 변하는 거 알아놔야 돼. 어? 보자. 첫 번째 봐봐. 3번에 물질의 변화에서 입자배열의 변화. 자,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지. 왜? 원자배열이 그대로니까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지. 변하지 않지. 않고 분자 간의 배열,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한단 말이야.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분자가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근데 분자가 안 변하니까 성질이 그대로겠지. 단지 거리만 분자 간의 배열,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만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물리 변화는 변하는 거는 뭐야? 분자 배열이 변해. 분자 간의 거리.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뭐야?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 분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물질의 성질과 총질량 변해 안 변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안 변해.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지. 화학 변화건.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둘 다 같다.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원자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 변화야. 근데 원자 자체는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 정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이나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응? 근데 화학 변화는 보자. 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왜? 원자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 분자가 완전히 새로운 놈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부터 성질을 띠는데 성질이 변하지. 그리고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니까 완전히 성질이 변한다. 응? 즉, 봐라. 변하는 건 뭐야? 원자 배열 변하지. 분자의 종류 변하지. 그리고 물질의 성질 변하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원자 자체는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했지. 원자의 종류나 수. 그리고 질량 변해 안 변해.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똑같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자, 물을 끓였어.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됐어. 그러면 물 분자 자체는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지. 물 분자 간의 거리가 변했지. 그러니까 얘는 물리 변화야. 근데 물을 전기 분해했어. 그랬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나눴어. 얘는 뭐야? 완전히 새로운 놈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화학 변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변하는 게 뭐야? 원자 배열, 분자의 종류, 그 다음 성질이 변해. 그러나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원자의 종류나 수. 그 다음 원자의 질량, 총 질량은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은 똑같다. 이해됐니? 자 보자. 그 옆에 오른쪽 플러스 강의 4번 봐. 화학 변화, 물리 변화를 혼동하기 쉬운 물리 변화, 물리 변화 봐라. 물에 황산물을 넣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선생님 뭐라 했어? 녹는 거는 뭐라 했어? 무조건 색이 변해도 물에 녹는 거는 용해야, 용해. 물리 변화야. 그리고 탄산음료에 막연을 갖다가 열면 기체가 발생하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그렇지. 야, 콜라를 어디다 보관해?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높아. 근데 뚜껑을 열지.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서 얘가 뭐야?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가 생기는 거야. 얘는 물리 변화야. 이해됐어? 네. 자, 51페이지 한번 풀어봐. 11페이지 한번 풀어봐. 풀어보세요. 요거 11페이지 풀고 시작.
보자. 문제가 달라졌네? 문제가 달라졌어? 보자. 자, 1번에 보자. 1번에 성질, 그 다음 2번에 1번이 화학, 2번이 물리, 3번이 물리, 4번이 물리, 그 다음 5번이 화학, 6번이 화학, 그 다음 화학 변화 일어났을 때 알 수 있는 현상을 보도록 막 기억, 니은, 디귿, 이시지. 그리고 가는 거니 1번은 뭐야? 물리 변화, 2번은 화학 변화지. 그 다음 5번에 1번에 화학, 2번에 화학, 그 다음 3번에 물리, 4번에 물리. 화학 변화를 했을 때 변화지야. 1번에 X, 2번에 X,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됐지? 선생님 다 안 보고 그냥 바로 죽다 했어. 넘겨주세요. 그리고 쉬어, 얘들아. 자, 이제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인데 이제 화학 반응식은 어렵단 말이야, 너희들이. 야, 너희들이 2학년 때 원소 기호는 외웠지? 나. 일부는 많이 외웠지? 그러면 이제 원소 기호하고 이제 숫자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갖다가 이제 좀 우리가 화학 반응을 편하게 나타내려고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 자 보자. 화학 반응과 말 그대로 뭐야?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야? 화학 반응식이지. 자, 첫 번째. 자, 봐라. 화학 반응을 봐라. 화학 반응은 뭐라 했어? 자, 화학 변화 일어나는 과정이지. 화학 변화에서도 화학 변화 일어나더라도 뭐는 그대로야.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질량이 그대로다. 근데 뭐가 변해, 얘들아? 원자 배열이 변하지. 그러니까 아이씨 쓰기 싫다. 어디 갔지? 이게 있었던 게 없나? 원자 배열이 변하지. 그러면 분자 구조가 변해. 분자 배열이 바뀌어. 분자 구조가 변해. 그러면서 성질이 변해. 이걸 보여주는 식이 뭐다? 화학 반응 식인 거야. 이해됐니? 보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반응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응?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니? 뭐가 있나? 자, 거기 보면 자, 물 생성 반응이 있지. 물 생성 반응이 있지. 물을 생성할 때, 자, 봐봐. 쓰면, 자,
수소가 한 분자가 아니라 두 분자가 있어. 산소가 한 분자가 있어. 그랬더니 수소 하나에, 아니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다. 그리고 이렇게 원소의 종류. 수소하고 산소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리고 수소 몇 개야? 4개지. 4개. 산소 몇 개야? 2개요. 2개. 근데 수소 분자에서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물 분자, 전혀 새로운 물질, 물 분자 2개로 바뀌었지. 얘는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렸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됐지. 그러지만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다. 이걸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 게 화학 반응식이야. 그럼 보자. 화학 반응식을 보자. 화학 반응식을 봐봐. 자, 화학 반응식을 보자.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다. 야, 월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갖다가 비교. 반응물은 뭐니? 반응하는 물질이야. 그리고 생성물은 뭐야? 화학 반응 결과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야. 자, 화살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되냐? 생성물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건 수소하고 반응물이 1개 이상이지. 그러면 더하기로 쓰면 돼. 그리고 반응물, 이게 화살표의 왼쪽은 뭘 써? 반응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은 뭘 쓴다? 생성물을 쓴다.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이게 1차야, 1차. 화학 반응식 쓰는데. 자,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쓴다. 이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면 뭘 쓴다, 얘들아? 플러스로 연결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수소 플러스 산소가 반응해갖고 오른쪽 화살표해갖고 물이라는 생성물이 생성된다. 그러면 이걸 두 번째는 이 한글을 원소기호로 쓰지. 그럼 보자. 원소기호로 써볼게. 수소 분자는 H2. 산소 분자는 뭐니? O2지. 그리고 물 분자는 H2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반응 전후에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맞춰야 돼. 산소가 여기 몇 개 있니? 여기 몇 개 있어, 얘들아? 여기는 2개 있지. 근데 여기는 하나 있지. 그럼 2개로 바꾸려면 앞에다가 뭘 써주면 돼? 2를 써주면 돼. 그러면 수소 몇 개 있어? 2는 4. 산소는 2는 2지. 그러면 산소는 맞죠? 근데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지. 4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돼. 그러면 되고, 이제 완벽하게 쓰려면 상태 표시까지 써줘야 돼, 원래는. 상태 표시까지 써야 된다.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자, G로 쓰면 기체. 가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리퀴드 해가지고 액체. 솔리드 해가지고 고체. AQ 하면 아쿠어스 해가지고 수용.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됐어?
이렇게 쓰면 돼. 제일 처음에 뭘 봐?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과 오른쪽에 생성물 써. 그리고 한글로 써. 원소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원소기로 바꿔주지.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화학 변화일지라도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숫자 맞춰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계수를 맞춰준다. 이때 계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이는 생략한다. 반응물에 산소 원자가 2개이므로 생성물의 물 분자를 2개로 만들기 위해서 산소 원자의 개수를 같게 한다. 그래갖고 물 앞에다가 2를 써줘. 그러면 생성물의 수소 원자가 4개이므로 반응물인 수소 원자 분자를 2개로 만들어서 수소 원자의 개수를 같게 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보자. 또 저기 뭐냐 플러스 강의에 뭐가 나왔어? 플러스 강의에 보자. 뭐가 나왔어? 화학 반응의 종류가 나왔지. 화학 반응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화합이 있어. 화합은 뭐니? 이거야. A 플러스 B가 AB가 된다. 이거잖아.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 뭐 있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했잖아. 그 방법에.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갖고 뭐가 되는 거? 뭘로 되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반대인, 화합의 반대인 분해가 있어. 분해는 뭐니? A, B가 한 물질이 두 물질 이상으로 나뉘는 거. 반대로 물이 분해를 하면, 전기 분해를 하면 뭐? 수소하고 산소는 안 되지. 안 되지. 또는 과산화수소가 뭘로 나뉘는 거? 물과 산소는. 이해됐니? 그 다음 치와는 구성물의 일부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AB 플러스 C가 AC하고 B로 되잖아. 그 B하고 C하고 자리 바꾸는 거야. 이거지. 봐라. 치와는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과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 A로 질산구리하고 누가 반응하냐? 질산은하고 구리하고 반응해갖고 질산구리하고 뭐가 된다? 선이 생긴다. 봐봐. 은하고 누구하고 자리 바꿨니? 구리하고 자리 바꿨지. 이게 치환이야. 세 개가 있다. 현호 이해됐어? 그 다음 자 금속물질의 화학식 반응식. 금속물질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쓰니? 금속물질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써? 그냥 원소로 기호 쓰면 돼. 어떻게 쓴다고? 금속물질은? 야, 철이 있으면 철 원자가 너무 많이 되겠지.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원소기호로 써버린다 했지. F2로. 봐봐. 수소나 물은 분자 상태로 있지.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써주면 돼. H2. 물은 H2O. 근데 구리 원자가 너무 많이 배열되어 있지. 뭉쳐있다 했지. 그러니까 그냥 원소기호로 써준다. 그냥 씌우라고. 이해됐어? 수소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H2로 나타내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H2O로 쓰면 된다. 그런데 구리와 같은 금속 물질은 수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분자나 원자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나타내. 근데 원소는 너무 많아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 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소기로만 나타낸다. 이해됐어? 만약에 수소가 두 분자 있다. 그러면 EH2로 쓰면 돼. 물 분자가 3개 있다. 그러면 3H2로 쓰면 돼. 왜? 얘들은 분자나 원자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소는 금속 원소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소기로만 나타낸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세 번째. 그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보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 입자 수 비등을 알 수 있다. 자, 얘들아 질소하고 봐봐. 원래 배웠던 거 일단 해볼게. 질소하고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질소하고 수소네 뭐가 되니? 암모니아가 된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야. 이거 하버보슈라는 사람들이 이걸 했거든. 갖고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야. 노벨 화학상.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면 질소비를 만들 수 있어. 갖고 옛날에 산업혁명 후에 인구가 막 증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먹을 거는 한정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보슈법을 통해서 질소하고 수소를 이용해갖고 암모니아를 만들었더니 얘가 질산이랑 황산하고 더했더니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이 만들어져요. 이게 질소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버리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비료 공장 옆에 뭐가 있다면 화약 공장이 있어. 질산암모늄이 화약에 올려니까. 그럼 썼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원소기로 바꿔주지. 얘들이 질소하고 수소는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N2H2 써. 암모니아는 NH3라는 거야. 그럼 이제 숫자 맞춰주지. 그럼 질소 몇 개 있냐 여기? 2개 있지. 그러면 여기에도 암모니아에 질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써줘? 2를 써주지. 그러면 2, 1은 2야. 2, 3은 수소는 6이지. 그럼 6이 되려면 여기가 여기다 3을 붙이면 돼. 1은 생략하다. 앞에 있는 숫자가 뭐다? 뭘 나타내냐? 자,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해. 개수비. 또 이게 분자지 전부 다. 분자수비. 그 다음 뭐냐? 뭣도 되냐? 기체일 경우, 다기체일 경우 부피비도 됩니다. 앞에가 132지. 개수가 132란 말이야. 분자수도 132야. 부피비도 1대 3대 1이야. 이해되니? 한번 보자.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질소 세 번째, 수소 아니야, 질소 한 문자하고 질소 한 문자하고 누구? 수소 세 문자. 반응회사.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들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야, 질소, 수소 원자 그대로지. 원자 종류. 질소 원자 몇 개였어? 2개였지.
수소 원자 몇 개 했어? 6개지. 3개, 3개니까 6개.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가 수 그대로지. 그러면 맞는 거야.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은 뭐니?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물 뭐가 생기니? 암모니아가 생기지. 그랬더니 분자의 종류와 개수. 질소 한 분자하고 수소 세 분자, 분자 세 개하고 암모니아 두 분자가 생기지.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다. 질소는 원자 몇 개? 2개. 수소 원자는 몇 개? 6개. 그 다음, 자, 근데, 암모니아는 뭐야? 질소 2개,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지. 그러면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지. 그리고 앞에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1대 3대 2지. 그리고 분자 수비도 1대 3대 2지. 모두 기체일 경우는 이게 부피비도 틀리네. 근데 뭔 아니다 얘들아? 질량비가 아니다. 써놔. 밑에다가 써놔.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야. 개수비는 분자 수비, 부피비하고 같아. 모두 기체일 경우는. 그때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앞에 숫자가 개수가 1대 3대 2지. 그럼 분자 수비도 1대 3대 2야.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얘도 부피비도 1대 3대 2야. 근데 질량비는 아니다. 이게. 이해됐어? 그럼 이제 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첫 번째, 메테인. 우리가 옛날에는 메탄가스라 했다. 방구의 주성분이잖아. 근데 얘가 우리 도시가스 있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야. 도시가스 키지. 그러면 불꽃이 일지. 뭐하고 반응해? 연료가 산소하고 반응해. 그러면서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생겨? 물이 생겨. 자, 탄소하고 수소로 된 놈을 탄화수소라고 그래. 탄화수소는 연소 생성물로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긴다? 물이 생겨. 근데 야, 완전 연소란 게 있고 불완전 연소가 있어. 완전 연소는 뭐냐? 산소 공급이 충분해. 그러면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돼. 근데 불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 그러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못 되고 일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왜 무섭냐 얘들아? 이 새끼들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무색무취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 들어 마시지. 그럼 이 새끼가 4개가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려가갖고 뇌에 산소를 뺏어먹어. 그리고 짓는 CO2가 돼. 그러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좀만 마시면 바보가 돼.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많이 마시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얘들아 어떻다? 다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 전부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90%. 그러니까 캠핑 가갖고 요새 있잖아 난로 때우고 그러잖아. 그건 무식한 놈들이야. 나는 선생님은 캠핑장 가면 난로도 중요하지만 난로도 비싼 거 파스 쿠커 사갖고 떼지만 등유를 떼거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일산화탄소 검출기. 삐리삐리 하는 거 있어. 그거는 중국산 하면 안 돼. 왜?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 나는 그거 한국산으로 중국산은 한 7,000원, 8,000원 돼. 국산은 한 3만원, 4만원 거야. 3만원, 4만원 받지. 왜? 일산화탄소도 얘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려. 그러니까 캠핑 가고 죽는 사람들은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이번에 일본에 폭설이 됐다. 근데 한 4명이 죽었대. 근데 한 여자가 폭설 때문에 정전이 돼가지고 20대가 차에 가고 추우니까 차를 시동을 켜고 잠을 잤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돼갖고 그 있잖아 배기구 있잖아. 여기 막아버리고
막아버렸고 일산화탄소 중국으로 죽어버린 거야.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무서워. 목숨은 소중한 것이요. 그러면 이때는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 얘들아. CH 순으로 맞추면 돼. 단소, 수소, 산소 순으로 맞추면 돼. 탄소 하나지. 그러면 여기 1 그대로지. 1은 생략하잖아. 그 다음 수소 몇 개니 여기? 4개지. 그러면 수소 여기 2개 있잖아. 그럼 2를 쓰면 돼. 그럼 여기 산소 몇 개야? 2개지. 여기도 2개지. 그럼 총 4개 있어야 되지. 2를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가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두면 뭘로 보내야 된다고? 물과 산소로 보내야 돼. 근데 여기 야 산소가 몇 개 있냐? 여기 3개 있지. 3개 있지. 하나, 3개 있지. 얘는 무조건 짝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근데 뭘 써? 2를 써. 그러면 수소 몇 개니? 4개여야 되지. 그럼 여기다 2를 써. 그러면 산소 몇 개야? 4개지. 여기 2개고 여기 2개잖아. 딱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탄산수 나트륨하고 염화칼슘. 탄산 나트륨하고 염화칼슘. 탄산 나트륨하고 염화칼슘. 야, 화합물은 무조건 합이 0이 돼야 된다. 전화량의 합이. 얘가 2 마이너스야. 얘가 1 플러스야. 그러면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0이 되려면 2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읽을 때 탄산 나트륨을 읽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탄산 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이야. 응? 얘도 이가 양이니까 얘는 일가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지. 염화칼슘이다.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자 탄산칼슘 방금 생긴 거. Na 몇 개입니다. 2개야. Cl도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전체가 2개니까 앞에다 2를 쓰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지 얘들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된다고만 알아.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한다.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무조건 수소기체가 생겨. 그러면 수소기체가 생기려면 얘들아 봐봐. H2여야 되지. 그러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2가 붙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또 Mg하고 Cl2하고 Mg하고 Cl 몇 개야? 2개지. 얘만 2개잖아. 뒤에다 2를 씁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염산. 염화수소가 기체다. 얘를 물에 녹이지. 그럼 염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염화수소는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 그러면 얘도 2개, 얘도 2개지. 전체가 2개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 이걸 염화수소인데 얘를 물에 녹이지. 그러면 염산이 되는 거야. 강산이.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 플러스 강의 4번과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원자의 크기야. 뭐야? 질량은 모르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도 모르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수 비는 봐봐. 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일 때는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비가 뭔 숫자다? 분자수다. 이렇게 개수비하고 분자수비하고 같고 모두가 기체지. 모두 같다? 부피비하고도 같다. 반응하는 부피비하고 같고. 근데 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자. 7번에 뭐냐? 화학반응이라고 그러지. 8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분자의 종류 개수가 같도록이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되지. X지. 그리고 화학반응 이런 생각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 9번에 2, 그 다음에 1번에 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3번에 ENaCl, 그 다음 10번에 EH2 플러스 O2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EH2O. 자, 51번에 1번에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다 맞고. 자, 반응 전에 원자 종류 개수는 달라지니? 안 달라지지? X. 그 다음, 분자 수비는 1대 3대 2다. 맞지? 다음, 동그라미.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모른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도 몰라. 그 다음, 디귿, 리을이 맞네. 그 다음, 넘겨. 그럼 이제 마그네슘의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보자. 마그네슘의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보자. 그럼 보자. 자,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서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는다. 2는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서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지. 그리고 3번은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 위에 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지. 그리고 과정 4는 과정 1,3에서 묽은 염산을 2방울씩 떨어뜨려 변화를 감춰한다. 그러면 2번은 뭐니? 야, 물리변화지. 모양만 변했잖아. 근데 3번은 뭐야? 태웠잖아. 화학변화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가 생겨? 수소기체가 생겨. 그러니까 마그네슘 리본은 기체 발생하고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도 기체 발생하지. 왜? 성질이 그대로니까. 근데 마그네슘 리본을 타고 남은 재는 어떻게 돼? 기체가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 안 하지. 왜? 성질이 변했으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됐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밑에 14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 화학반응식을 쓰면 이게 된다는 거 풀어봐. 선생님, 저 친구를 열매로 가지고 이번 주에 클리닉을 못 나올 것 같아. 야, 나머지는 이제 다 숙제야. 15페이지, 16, 17, 18, 19까지 숙제야. 풀어오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